두 분 전직 의원들, 여야 전직 의원들 초대했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 방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인데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 피곤하시지 않도록 좀 편안하게 전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운영위원회 그 표정들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결산 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상대로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또 끝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뭐 날카로운 예봉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광주 유대회 때문에 또 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아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끝났지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뭐 국회법 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또 그에 따른 새누리당 내에 그런 어떤 파란 이런 것들이 민망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좀 송구하고요. 이게 자칫하면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치에 대한 냉소를 더 깊게 만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특히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 그럼요. 그리고 뭐 새누리당이라 하여 예. 그거를 지금 덮어갈 수 있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요. 예. 12곡직이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1초 내로 지금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소통이라든지 또는 빠른 정보의 확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각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어땠는지 분위기를 잠깐 한번 직접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혀 그러면 저희들은 말을 상임위 돌려서 불참 여부를 말을 돌려서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출석했으니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리 운영위원장을 청와대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시비 안 걸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일 것이 아니고 자,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는 새누리당 의총에서요 84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 당 대표입니다. 비록 우리 당과는 다르지만은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청와대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고 저는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의 중대 발언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원고도 점검하지 않는다.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간에는요 비서실장이 청와대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저 이상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그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회자되는 것은 회자되는 부분의 말씀이고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 위원님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또 여기에 출석한 청와대 간부들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이 국회 차원에서 좀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운영위원장이라고 야당 의원이 하는 말이 순간 강동원 의원이 어느 당이신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 개최 자체가 지금 뭐 열리기로 했다가 연기가 되고 또 뭐 이거를 서로 알았냐 몰랐냐 누가 한 것이냐 뭐 유승민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인데 나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야당에서도 많이 반발을 했죠.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당청 간 또 여야 간 국민과 정부 간의 불신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됐을 때 참 말이 많았었는데 초기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였던 불통 행보에 비해서 여야 의원들도 막 발빠르게 만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 상당히 기대를 했었던 게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거부권 6월 25일 날 대통령의 폭탄 발언 이후로 이 빚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 블랙홀과 같은 거부권 전국에서 이병기 실장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보이지 않다가 일주일 넘어서 지금 오늘에야 운영위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비서실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 DJ의 이 선거 캠페인 슬로건이었던 준비된 대통령을 끌어다가 쓰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출마하셨을 때. 그때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준비가 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셨다는 건지 알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 놓고 또 본인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대통합도 물 건너갔고 국민 행복 시대도 영원하기만 하다. 그리고 예. 레임덕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 워낙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실망 그래서 이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정 여론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뭔가 조금 그 편들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어느 순간 백조가 돼서 다시 야당을 공격하는 공격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 지금 마냥 저희도 지금 제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여당 원내대표 편들면서 이렇게 지금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해야 된다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시죠. 네. 하시려던 말씀. 저도 그 우리 운영위원장 그런 발언을 보면서 이 정치판에 아직도 단순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은 뭐하지만 적의 적은 우방이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네 편 내 편 논리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의 답변 중에서 그러면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으로 보거나 또는 시스템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 청와대 내부가 경직되어 있는지 또 설사 그렇지 않다면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대통령이 더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또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까? 물론 국정원에서 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욕을 보여가지고 일각의 그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소통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그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근데 지금 존재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요. 그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이라든지 무언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르스라든지 또는 민생 경기라든지 경제에 있어서 우리한테 많은 도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하나의 변수로 하는 네. 이러한 어떤 그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자체가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 그 깊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냉정하게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임기가 이제 8월 말이면 반환점을 돌게 되고요.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왔더라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여당 지지층, 야당 지지층 따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찬성하는 여론이 46%, 반대가 28%, 기타 26%로 나왔고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여론이 45,
사퇴 반대가 26%로 나왔고요. 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반대 56, 사퇴야 22%로 나왔습니다. 전체 있나요? 전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하셨던 것보다 여당 지지층 그리고 대구 경북 쪽에서 사퇴 반대 여론이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정 의원님 지금 예상하고 그 어떻습니까? 수치대로 하면은 대구 경북이라든지 예. 내지는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는 사퇴해야 된다가 많은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새누리당이 뭐 총선도 있고 또 그 후에 대선도 있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소위 집토끼라고 하는 견고한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부동층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내 대표의 입지라든지 또는 그동안 많은 그 당내 주자들이 소위 뭐 당내 민주주의 내지는 당청 관계의 수평적 관계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수사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막상 이런 현실에 직면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것이 계속돼 가지고 당청 관계가 파국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에 이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가지고 그 청와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또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 목소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김희조 의원님 오늘 좀 피곤하신가 본데요? 아니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예. 괜찮고요. 예. 뭐 별로 요즘에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안팎으로 그런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결과는? 글쎄요, 뭐 대구 경북에서 저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양호하다. 더 높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걸 생각했을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22%면 그래도 많이 나온 것이다. 네. 사퇴 반대 여론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죠. 예. 이 국면을 계속 이렇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의 지점인데요. 이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때의 그 일성은 상권분립 어긋나는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 놓고 정작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행태는 이 상권분립을 위반하는 그런 행태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일이 풀립니까? 또 친박에서 그 원내대표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초기 19대 국회 초기에 친박 의원들이 한 100여 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그런데 지금은 뭐 불과 뭐 열 몇 명 뭐 이렇게까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열 몇 명이요? 예, 뭐 비박적 친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말 대통령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시에 지금 새누리당의 이제 최고위원의 뭐 엊그제 빚어졌던 정말 이 눈살 찌푸리는 모든 이 상황들이 결국에는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정의학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에 붙이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뭐 들어갔다가 퇴장한다 뭐 지금 그런 정도로 그 집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뭐 퇴로를 열어준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로 큰 정치를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동안에 청와대에 함께 모여서 소통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당 대표 또 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대통령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시점이 이런 이런 의도였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 네. 자꾸 만나서 손해볼 거 없는 상황인데 예. 서로 얼굴 대면하기 싫어서 김무성 대표 뭐 행사에도 참석 못하고 정의의 국회의장도 뭐 안 부르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더 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불러오는 것이지 국회법 네. 개정안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이 대통령 말씀대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런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치 라이벌인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이분이 막 대화를 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하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화를 하려고 마음 먹다가 그 마음을 접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도 어떤 식으로든 그 명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느닷없이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런 이제 행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또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에 저도 사실은 상당 부분 동감을 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예. 사실은 어떤 큰 그 대승적인 그러한 그 정치적인 또는 국가적인 취지를 위해서는 그 솔직히 유경수 여사를 그렇게 저격한 그 저격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과도 대화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은 그 훨씬 그 유연성을 발휘하신다면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지 않을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국회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핵심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전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야당에서도 강제성이 있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없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국회의장님은 없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강제성도 없는 국회법 개정안을 왜 그렇게 또 개정을 했는지의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바로 비서실장도 그 말씀을 하셨던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저희가 프레임을 시간이 다 네, 그 프레임을 이런 상황으로 만든 거는 국무회의에 6월 25일에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그 공감대를 이루시는 부분이 있어서 듣다 보니까 요즘 비노 비박 신당 얘기가 나오던데 비노 비박이 함께 신당을 만드는 혹시 두 분이 같이 앞으로 당을 하실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 그럴 예. 일은 없다고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